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뉴욕 지하철 무차별 총격 용의자인 60대 흑인 남성에 대한 수사당국의 공개 수배가 결정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현상금으로 최대 $50,000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LAPD는 뉴욕 지하철역 사건 이후 로컬과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연방정부기관 파트너들과 협력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아침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5%를 기록하며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을 비롯한 긴축 정책이 가속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으로 고령 근로자들의 퇴직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트럭 기사들이 어제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중요 교역로인 텍사스의 한 다리를 봉쇄하고 시위를 벌여 양국 간 물류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1,000명에게 3년 동안 매달 $1,000를 지급하는 LA 카운티의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오늘 마감됩니다. 오는 18일 만료 예정인 연방정부의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여행 지침을 검토 중에 있는 가운데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과 더불어서 LA 통합교육부의 봄방학 기간 동안에 각종 모임이 늘어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총기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지아주가 어제부터 합법적인 총기 구매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총기 휴대를 전면 자유화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는 낙태 시술을 중범죄로 보고 성폭행 사례조차 인정하지 않는 낙태 완전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행위를 겨냥해 처음으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거론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승기념일인 5월 9일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열병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확대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 규모는 계속 증가했고 인도 역시 대러 무역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의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민주당은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 내부에서조차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맑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2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의 지하철 안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지하철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범인은 연막탄을 터뜨린 뒤 총기를 마구 쏘았는데 경찰은 62살 흑인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추격 중에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전동차 문이 열리자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동차 안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절룩거리던 남성은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곳곳에 총상을 입은 승객들이 쓰러져 있고 정거장 바닥에는 피가 보입니다.
I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I asked a lady, she said that she actually saw everything, what happened down there. She saw a lot of people bleeding and she heard shooting. 출근길 뉴욕 지하철이 총기 난사로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At 8:24 a.m., aboard a Manhattan-bound N train, 10 people were shot, 7 males, 3 females, and they were removed to area hospitals. 연기를 흡입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깔려 다친 사람도 1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방독면을 쓰고 연막탄을 터뜨린 뒤 권총으로 최소 3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time, we still do not know the suspect's motivation. Clearly, this individual boarded the train and was intent on violence. 경찰은 역 주변에서 발견된 승합차를 빌린 62살 흑인 남자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격 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테러로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욕의 치안이 악화한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뉴욕 지하철 무차별 총격 용의자 60대 흑인 남성을 NYPD가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 NYPD는 어제 62세의 프랭크 제임스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배에 나선 것입니다. NYPD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만 현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 총기와 확장 탄장, 그리고 도끼, 타지지 않은 연막탄과 이 휘발유를 비롯해 트럭 임대업체 유홀의 승합차 열쇠를 남기고 도주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승합차 유홀의 열쇠를 단서로 제임스를 용의자로 징업했고 승합차는 총격범이 지하철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 역 근처에서 비어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제임스는 미국이 폭력과 인종차별이 만연한 곳이라고 비판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상에 올린 전력이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뉴욕시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희생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지하철 총격 이후 LA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LAPD는 LA 지역 전체에 순찰력을 늘렸습니다. LAPD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뉴욕 브루클린 지하철역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로컬과 캘리포니아주, 연방정부 기관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상 그래왔듯 버스와 지하철역을 포함해 도시 전체에 눈에 띄는 순찰력을 배치한다고 LAPD는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도 곧바로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교통서비스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 LA 메트로를 비롯한 로컬과 주 연방 수사기관들과 긴밀한 공조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가 40여 년 만에 최대폭인 8.5%나 급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가 인상이 심화된 것입니다. 특히 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여름철에 금지했던 높은 에탄올 함유 휘발유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8.5%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월간 상승률로도 2005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지난 2월과 비교해 상승 주범은 상승분의 절반을 차지한 기름값입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1일 갤런당 $4.33까지 치솟았습니다. Gas prices are up. Obviously, everyone knows that. So that's an extra $1 per gallon that I'm paying to get into the city to work.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정부지에 이른 유가를 잡기 위해 비축유를 방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환경 영향 때문에 여름철 판매를 금지한 고에탄올 함유 휘발유 거래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갤런당 10센트가량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tep in expanding Americans' access to affordable fuel supply and bringing relief to Americans suffering Putin's price hike at the pump. 이렇듯 올해 들어 계속 오르기만 하는 물가 탓에 연준의 긴축 발걸음은 더 빨라질 거란 전망입니다.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한꺼번에 두 단계인 0.5%를 올리는 방안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자산을 매각하는 양적 긴축 조치도 본격화할 것이 유력해졌다는 관측입니다. 심지어 0.5% 인상 단행이 다음 달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로서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높은 물가가 최대 악재로 발등에 불인 셈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연준의 목표치인 2%이 3배인 6%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이 고령 근로자들의 퇴직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은퇴자들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을 노동시장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징후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력의 증가로 이어지고 또 이것은 경제 성장 전망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연퇴 후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해 생활하던 사람들이 물가 상승 때문에 다시 고용시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은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을 겪었던 노동시장의 여건은 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제자문기업인 수석경제 전문가 조 브루스엘라는 저금리와 저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고정수입으로 살기를 기대했던 집단의 변화를 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55세 이상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직업을 구하는 비율은 지난해 10월 38.4%에서 올 3월 38.9%로 증가했습니다. 3개월 이동평균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해당 연령대에서 48만 명 이상이 노동시장에 유입됐습니다. 이는 대유행 발생 이전 6개월 동안 고용시장 유입 인구가 18만 명 수준이었던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많은 요인들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나가서 일자리를 찾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교 및 어린이집 재개장, 원격 및 재택근무, 대유행 이후 정부 지원 종료, 임금 상승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상당수 선진 국가에서 물가 상승률이 5%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40여 년 만에 최고 상승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선진 국가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5%를 넘는 국가 비중도 60%에 달했습니다. 독일은 7.3%, 이탈리아는 6.7%, 영국 6.2% 상승했습니다. 신흥국도 절반 이상이 물가 상승률 7%를 넘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올 들어 50%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트럭 기사들이 어제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중요 교역로인 텍사스의 한 다리를 봉쇄하고 시위를 벌여 양국 간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트럭 운전사들은 미국 텍사스주의 검역 강화 조치에 항의하면서 파 레이노사 국제 다리를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미국과 멕시코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육상 교역로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남미산 아보카도나 파인애플과 같은 농산물이 가장 많이 거쳐가는 곳입니다. 다리가 막히면서 다른 트럭들이 훨씬 먼 곳으로 돌아가면서 아보카도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다양한 물품의 교역이 마비되고 있으며 물류 비용도 치솟고 있습니다. 다른 검역소는 몰려든 트럭으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엿새 전 새로운 검역 조치를 단행했는데 불법 이민자 검색은 물론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국경을 넘어오는 트럭의 정비 상태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그동안 상업용 자동차 4,400대의 4분의 1가량이 브레이크와 타이어, 조명 결함 등의 이유로 운행 중단 조치를 받았고 79명의 운전자는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연방중앙정부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물류 차질은 지역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역 무역단체는 텍사스주 정부가 국경 트럭 검사 절차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 된 책임은 주 정부에 있으며 연방 국경 경비대는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멕시코 무역부 부장관은 이날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물류를 유지할 방안을 함께 찾자고 요청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을 고려해서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소폭 낮췄습니다. 어제 원래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석유 소비 전망을 하루 평균 9,940만 배럴로 종전보다 26만 배럴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이달에 하루 15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각 나라가 보이콧에 나선 여파입니다. IEA는 그러나 세계 석유 시장의 수급은 균형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요가 주춤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오펙 플러스 그룹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미국도 비축 물량을 대거 방출한 효과로 풀이됩니다. 원유 가격은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지만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원유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가득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 차원에서 지난 11일 한반도 동해상에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라함 링컨을 파견한 데 이어 지난 12일엔 국무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 보고서 발표는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 보고서는 남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98개국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 가시적 대화가 끊긴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은 데다 올 들어 북한이 연이은 탄도미사일로 무력 도발 수위를 높여온 점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미국 측이 다시 꺼내든 사실 자체만으로도 향후 북미 관계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달 1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지적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뒤에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불법 무도한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올해가 20년째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당국의 불법, 임의적 처형, 당국에 의한 강제 실종,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처벌,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 사법 독립부재, 인신매매 등을 거론하며 북한을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끌어온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규모가 계속 증가했고 다만 그 증가율은 둔화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이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3월 중국과 러시아 사이 무역 규모는 116억 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8%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지만 칠러 중립에 가까운 입장인 중국은 대러 제재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러시아와 정상적인 경제 무역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에서 원유와 곡물을 수입해왔고 이에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울 경우 중국 기업에도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중국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제재로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러시아와 각종 거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보도들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행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인도가 이 기회에 대러 무역을 오히려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혼란을 틈타 실리를 취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는 몇몇 인도산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자유화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협상 중입니다. 이는 최근 서방의 대러 제재 압박에 맞서 러시아와 인도 양국 정부가 루블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또 인도는 미국 등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로의 공급이 중단된 국가들의 제품도 인도가 건네받아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러시아로 수출할 물품에는 의약품, 플라스틱, 유기 및 무기 화학 제품, 가구, 쌀, 차, 커피, 유제품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의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널드 제공으로 4월 13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보다 쾌청한 날씨에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내일 낮 기온은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남가주의 낮 최고 기온이 계속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70도 안팎의 비슷한 기온이 유지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결 포근한 봄 기온이 느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4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4도, 48도, 해안 지역은 64도, 50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역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는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4도, 낮 최고 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드 스파이시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10번 노스선상입니다. 101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4번 사우스선상 레드로버로 내리는 지점엔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405 노스선상입니다. 놀만디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05 노스선상에서 605 노스와 만나는 지점 슬로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605 정정합니다. 6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다이몬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끝으로 405 노스 선상 웨스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부터 서류 미비자를 비롯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보험 수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한인들이 메디켈, 마이헬스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은 최근 한인타운에 클리닉을 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메디켈, 마이헬스 LA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 미비자와 저소득층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유케어 클리닉도 지난 9일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메디켈, 마이헬스 LA 가입 행사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특히 메디켈 수혜 대상 확대법이 시행됨에 따라 50세 이상 서류 미비자도 메디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50세 이상 서류 미비자 중 응급 메디켈이 있으면 5월부터 자동적으로 일반 메디켈로 변형됩니다. 응급 메디켈이 없는 경우 4월 30일까지 가입하면 5월 1일부터 일반 메디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일반 메디켈을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률이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가장 저조했습니다. UCLA가 최근에 발표한 유색인종 세입자를 위한 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렌트 비용으로 곤란을 겪는 아시안 저소득층 가정 25%만이 캘리포니아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백인 세입자들의 48%가 지원 신청을 한 것과 비교할 때 아시안 신청률은 매우 저조한 것입니다. 또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아시안의 11%만이 보조를 받았고 백인들은 21%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팀은 언어 장벽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부족, 또 교육에 대한 결여가 주 원인이라면서 일부 공공기관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도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해 프로그램 다카에 대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민서비스국은 다카 프로그램 갱신 신청 시 해당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신청 허용 조치는 기존 다카 수혜자가 갱신 신청을 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해당 신청자는 노동허가 신청서 그리고 I-765D 워크시트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단 I-821D와 I-765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서비스국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이민서비스국이 온라인 신청을 허용한 이래 이를 이용한 제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0에서 2021 회계년도의 경우 약 121만 700건의 신청서와 청원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됐는데 이는 전 회계년도에 118만 4천 건에서 2.3%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이민 서비스국 양식은 총 13개로 늘어났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일반인 입장 전에 쇼핑을 하도록 배려돼 왔던 노인이나 의료계 종사자들은 앞으로 일반인과 같은 시간대에 쇼핑을 해야 합니다. 코스트코가 오는 17일 일요일을 기해서 그동안 운영했던 특별 쇼핑 시간대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날인 18일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주 2회 오전 9시부터 장 보는 일이 가능했던 시니어들도 일반인과 똑같은 시간대 매장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스코는 코로나 팬데믹이 선포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유통기업 가운데는 최초로 CDC가 고위험군이나 취약층으로 규정한 60세 이상의 시니어와 의료계 종사자, 응급구조요원을 대상으로 특별 쇼핑 시간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 유명 제과업체 페레로가 살모넬라균 우려를 이유로 미국에서 정식 판매되지 않은 킨더 초콜릿 폐기를 어제 요청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최근 유럽에서 살모넬라균 감염 우려로 리콜된 것과 동일한 제조 단위에서 나올 수 있다고 페레로는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리콜된 제품은 킨더 해피 모먼트 초콜릿 어소시먼트와 킨더 믹스 초콜릿 트리트 바스켓 등 두 종류입니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국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페레로 북미 지사는 최근 전국에서 판매된 킨더 제품 2종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에서는 이들 2종 외에도 다른 제품도 리콜됐으며 벨기에 당국은 다른 킨더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섭취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업체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초콜릿으로 인한 질병 사례가 보도된 것은 없다면서 보건당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벨기에 당국은 지난 8일 남부 아를롱에 있는 페레로의 킨더 초콜릿 공장의 일시 가동 중단 및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장에서 만든 초콜릿을 먹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가 어제부터 합법적인 총기 구매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총기 구매를 전면 자유화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는 어제 법 시행을 놓고 논란이 됐던 총기 소지법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 법은 지난달 조지아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서명함으로써 곧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법은 그동안 시행됐던 총기 휴대 면허 제도를 폐지하고 합법적으로 총기 구매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총기를 휴대할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총기 휴대가 금지된 장소는 주청사와 정부청사, 공항 등 극히 일부로 제한되고 중범죄 전과자나 정신질환자는 여전히 총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오클라호마주가 낙태 시술을 중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법안을 오는 8월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스티 주지사가 이날 임신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최고 10년 징역형과 1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낙태 시술을 중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실상 낙태 완전 금지법으로 법안은 성폭행 등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주 의회의 회기가 끝나고 90일 뒤인 8월 말경 발효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낙태연맹은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잔인하고 발효 시 오클라호마주와 인근 텍사스주 사람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 법안은 여성에 공격하는 우려스러운 흐름의 하나라면서 바이든 정부는 오클라호마와 전국의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29 폭동 30주년을 맞아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 단체들이 공동으로 4.29 폭동을 기억하고 한흑 커뮤니티의 화합을 위한 페스티벌을 오는 29일 타운에서 개최합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4.29 폭동 3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4.29 폭동 30주년 기념행사인 LA Uprising 4.29 Peace Gathering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LA 한인회와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LA, 한인청소년회관 KYCC, 한미연합회,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퍼스트 AME 교회, LA 어번리그가 참여해 공동 개최합니다. 기념행사에는 한인 뮤지션들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구사하는 8명의 아티스트들과 화랑청소년재단의 북클럽, 퍼스트 AME 교회 합창단 등이 참여합니다. 제임스 LA 한인회장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가 뭉쳐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힘쓰겠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Housing is Key라는 프로그램을 도와드리면서 저희가 그 손님들이 흑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사람들하고 흑인 사람들하고는 피부 색깔이 틀리지만 참 비슷한 경험들을 팬데믹 도중에 많이 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한의정조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대표는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는 4.29 폭동 속 인종차별의 피해자들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두 커뮤니티의 화합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when we brought this event together, this LA Uprising 4.29 Peace Gathering, we really wanted to acknowledge that both the Black and the Korean communities were the victims of racial injustice 30 years ago.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이곳 코리아타운에서 500명에서 한 1000명 예상이 되고 다양한 공연 퍼포먼스와 이제 한인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의 이제 커뮤니티 퍼포먼스도 이어질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의 이래윤 어시스턴트 디렉터입니다. 6개 단체의 환영 인사와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문화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리안이자 블랙 부모이신 메릴린 스트릭랜드 워싱턴주 10지구 연방하원의원께서 행사에 참여하셔서 축사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에드거 보이드 퍼스트 AME 시니어 목사는 아픈 역사를 딛고 한인과 흑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A Uprising 4.29 Peace Gathering은 타운 내 3700 윌셔 블루바드의 리버티 팍에서 29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웹사이트 lauprising429event.com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회도 열립니다. LA 폭동 30주년을 기리는 한흑 화합음악회 플래시포인트 429가 역시 29일 오후 7시 LA 한국문화원 아리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한국에서 흑인 가정에 입양되어 한인 최초로 LA시의 소방국 부국장에 오른 에밀 맥이 커뮤니티 리더로 함께하면서 남가주의적 주요 인사들과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30주년 기념 행사로 열리게 됩니다. 또 1992년 4.19 LA 폭동의 희생자 러드니 킹의 딸인 로라 킹이 직접 이번 콘서트에 대한 축하 메시지와 한흑 커뮤니티를 비롯한 LA 다인종 커뮤니티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콘서트 메인 뮤지션으로는 She's Gone으로 한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락그룹 스틸 하트의 밀젠코 마티예비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은 KCC LA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4.29 폭동 3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영사관은 오는 29일 남가주 한국기업협회와 함께 타운에서 한국기업이 기증한 방역 제품을 비롯해 화장품, 식품들을 기증하는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0일에는 타운 내 라인 호텔에서 한미연합회와 미주 한인위원회를 후원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가주 차세대 학자, 대학생을 상대로 한인 커뮤니티 형성에 있어 4.29 폭동이 끼친 영향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에는 UCLA를 비롯해 LA 한인회, 흑인, 히스패닉, 아르메니안 커뮤니티, 그리고 LA시 당국과 함께 UCLA 캠퍼스에서 4.29 폭동을 주제로 한미 관계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22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22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실시됩니다.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만 14세에서 18세 재외동포 청소년이 참가 대상입니다. 중고생 참가자 선발인원은 1차가 600명, 2차 600명, 3차 300명까지 모두 1,500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코로나 이후 2년여 만에 치르게 되는 행사인 만큼 올해부터는 한국청소년의 활동진흥원과 협력해서 전국 국립청소년 수련시설들을 활용할 방침이고 또 모국연수 최초로 동계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하계연수에 참가가 어려웠던 지역 차세대들에게도 모국 방문 기회를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팬데믹 기간 감소했던 LA 지역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는 LA 한국교육원은 하반기 시험 장소를 다시 늘릴 계획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은 지난 9일 올해 상반기 시험에서 124명이 응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듣거나 대학 입시에 한국어 능력 증명이 필요한 2세에서 3세 한인 학생들, 한국의 유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종 등이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응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응시자가 줄었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만 해도 345명이 응시했지만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개최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54명, 2021년 상반기에는 87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시험 장소 섭외가 어려워 시험 장소가 한 곳으로 줄어든 이유도 있습니다. 시험 장소는 아직 한 곳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120명, 올해 상반기 124명 등으로 응시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LA 한국교육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시험 장소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CBB은행을 이끌었던 조앤킴 행장이 은퇴합니다. CBB뱅크는 제임스옹 수석 전무가 차기 행장직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BB은행의 지주사인 CBB뱅콕이 12일 조앤킴 행장이 이달 말로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앤킴 행장의 은퇴로 하와이의 오하나 퍼시픽뱅크 디비전 행장인 제임스옹 수석 전무가 CBB뱅크의 행장으로 내정됐다고 CBB뱅콕은 밝혔습니다. 제임스옹 신임 행장은 조앤킴 행장의 공식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8일을 전후해 부임할 예정입니다. CBB은행 직원들은 조앤킴 행장의 은퇴 소식에 놀라워하며 사뭇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타운은행권에서도 김 행장의 은퇴 결정에 모두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조앤킴 행장이 CBB은행을 이끈 이후 이뤄놓은 실적을 감안할 때 조앤킴 행장의 연임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CBB은행 창립 후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데다 하와이의 오하나 퍼시픽뱅크를 성공적으로 인수하면서 CBB은행의 영업망을 확장시키는 등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취임한 조앤킴 행장의 리더십 아래 CBB은행의 자산은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큰 성장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은행 측이 조앤킴 행장의 임기 만료를 오는 18일로 앞두고도 연임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왔지만 행장 선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 지난해 기록적인 은행 실적 등으로 조앤킴 행장의 연임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은행 내부 소식통들은 조앤킴 행장과 CBB은행 이사진이 연임 계약 조건을 둘러싸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임스옹 수석 전무를 차기 행장으로 내정한 것은 조앤킴 행장의 은퇴로 갑자기 행장 자리가 비워지면서 은행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제임스옹 수석 전무가 하와이 오하나뱅크의 행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하와이에 쭉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CBB뱅크가 하와이의 오하나뱅크를 인수한 것은 불과 1년 전이라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중이 86%까지 올라갔지만 아직 급격한 확산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3일에서 9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 비중을 85.9%로 추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우세종 지위를 확보한 뒤 지난달 27일, 이달 2일 75.4%로 상승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점유율 86%에 근접했습니다.
이런 확산 양상은 뉴욕 등이 있는 북동부에서 90%를 넘어설 정도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뉴욕,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등에서는 최근 몇 주 새 확진 환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일 기준 하루 평균 확진 환자는 32,139명으로 2주 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과 더불어서 LA 통합교육부의 봄방학 기간 동안 각종 모임이 늘자 최근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진자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11일자로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카운티에서 지난 일주일 평균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960명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주 대비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 감염자 증가는 오미크론 변이의 바이러스인 스텔스 오미크론에 의한 것으로 앞서 1월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가 감염자 급증했을 당시와 비교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염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코로나 재유행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항공기 탑승객과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재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시한 새로운 여행 지침 검토 후에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주간 역학 보고서를 보면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722만 명으로 그 전주보다 2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3일 화요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